계속된 재량사업 비리의 핵심 브로커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전현직 지방의원 서너 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재가동 시기를 2019년으로 얘기했지만 2년 뒤면 전북의 조선업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학금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정헌율 익산시장이 짜맞추기식 수사라며 경찰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냈다며 검찰에서 모든 게 드러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군산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해 앞으로 국공립대는 물론 사립대까지 입학금 폐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비리의 핵심 브로커인 전직 언론인이 검찰 조사에서 입을 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현직 지방의원 서너 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원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일 한 인터넷 매체 전북 본부장을 지낸 김모 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김 씨는 의원 재량사업비 사업 수주를 대가로 의료용 온열기 업체 등 3곳에서 2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 가운데 일부가 지방의원들에게 흘러갔을 것으로 보고 김 씨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의원 재량사업비 비리의 핵심 브로커인 김 씨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굳게 다물었던 입을 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의원과 다수의 현직 지방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만 해당 의원들은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밝혀지겠죠. 내 이름이 올라와 있으면 사실대로 밝혀지겠죠. 저는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어요. 검찰이 김 씨의 진술과 물증까지 확보하면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다음 주쯤이면 재량사업비 비리와 관련해 사법처리 대상자들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검찰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지역 정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장학금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헌율 익산시장이 경찰이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다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해왔다며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모든 게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지난주 정헌율 익산시장을 기부금 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 요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검찰로 공이 넘어간 지 사흘 만에 정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짜맞추기식 무리한 수사를 냈다고 비판했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장학금을 냈다는 업체들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해 하루아침에 범죄인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어떠한 증거는 없으며 특정인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기소하는 것은 경찰 스스로도 무리한 수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수사 상황을 언론에 흘려 인권을 침해했다며 경찰청과 인권위에 감찰을 의뢰하고 허위로 진술한 익산시 공무원과 업체 대표 등 4명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 시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면서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기자회견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 시장의 여론몰이일 뿐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모든 게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최근 현대중공업 최길선 회장이 군산조선소 재가동 시기를 오는 2019년으로 얘기했는데요. 2년 뒤면 얼마 남아있지 않은 협력업체마저 무너져 전북의 조선업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한때 전북 수출의 9%, 군산 제조업의 24%를 차지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되면서 86개, 5,200여 명에 이르던 협력업체와 근로자 수는 현재 30곳, 500여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5,000명에 가까운 인력이 일자리를 잃은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산조선소가 2019년에나 재가동되면 나머지 협력업체 대부분도 문을 닫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감이 끊긴 상황에서 2년의 시간을 버틸 만한 협력업체가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렌트라든지 대상폭력이라든지 다른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 인력 자체도 지금 일거리가 떨어지면 전체적으로 딱 흩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조선업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되면 재가동 또한 쉽지 않습니다. 인력을 다시 모으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정부의 선박펀드를 활용하여 군산조선소의 건조 물량을 회정토록 하여 군산조선소 재가동 시점을 앞당기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하루속히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지방자치단체, 현대중공업이 참여하는 사자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을 넘어 완전 폐쇄 위기를 맞게 되면서 지역 경제에 낀 먹구름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군산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새 정부가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국공립대는 물론 사립대학에까지 입학금 폐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대가 내년부터 입학금을 받지 않기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신입생부터는 입학금 16만 8천 원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해 기준 군산대의 입학금 총액은 3억 4천만 원으로 전체 등록금 수입의 1%를 약간 웃도는 수준입니다. 군산대의 입학금 폐지 결정은 문재인 정부가 대학생 교육비를 줄이겠다고 밝힌 뒤 나온 첫 사례입니다. 학생들 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는 불효불급한 예산들을 최적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해왔고 그런 게 조금씩 결실을 보이면서 저희가 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이 들어서 군산대의 입학금 폐지로 나머지 대학에 도미노 현상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 정부가 대입 전형료 인하 필요성을 언급하자 국공립대는 물론 사립대까지 인하 방침을 잇따라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군산대를 시작으로 국공립대는 물론 사립대도 입학금 없애기에 속속 동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립대 기획처장 회의에서 교육부가 주최를 해서 좀 이 문제를 좀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만간 좀 대학이나 학생 학부모 입장을 고려한 좀 제도 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립대의 입학금은 최고 국립대 5배 수준으로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립대가 단계적인 입학금 인하 대열에 합류할 경우 대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에 대한 국민적 체감도는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는 창문을 열어두는 집들이 많은데요. 본격적인 휴가철까지 시작되면서 빈집털이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거실 창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1층인데 방범창도 없습니다. 1층에 살고 있고요. 아무래도 여름철이다 보니까 습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열어놓고 다니고 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58살 박모 씨는 이런 집들을 노렸습니다. 지난 1년간 빈 아파트에 들어가 2,300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쳤습니다. 박 씨는 인적이 드문 저녁 시간에 주로 아파트 저층, 그러니까 1층부터 3층 사이를 주로 가스배관과 난간을 타고 침입했습니다. 아파트 밖에서 불 꺼진 것을 보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열린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사건으로 휴가철 도난 예방이 필요합니다. 주거 침입 범죄 가운데 30%가 6월에서 8월 사이에 발생하고 여름 휴가철 빈집털이 범죄는 평소보다 20%나 증가합니다. 잠시 외출을 할 때도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고 며칠씩 집을 비울 때는 거실 불을 켜두는 게 좋습니다. 파출소에 순찰 강화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휴가 계획을 미리 파출소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지역을 집중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 등에 휴가 계획을 올리지 말고 신문이나 우유 같은 배달물이 집 앞에 쌓이지 않도록 배달 정지를 요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정부가 새만금을 공공주도로 매립하기 위해 공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는 새만금을 공공주도로 매립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이른바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새만금을 공공주도로 매립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여성 농민들이 정부에 여성 농민 전담 부서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북 여성농민회 총연합 등 여성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여성 농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국가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에 여성농민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국회에서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B금융그룹은 올해 2분기 당기 순이익으로 875억 원, 상반기 누적 1,582억 원을 시현해 사상 최대 규모의 이익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JB금융그룹은 원화대출 성장과 함께 금리와 자산 구조가 개선돼 이자 이익이 상승하고 자산 건전성이 개선되면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23%가량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익산 출신의 이효성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신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익산 출신으로 남성고와 서울대를 나와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20여 년간 교수로 재직했으며 언론개혁 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도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세계적 희귀종인 댕구알 버섯이 남원시 산내면의 사과농장에서 4년 연속 발견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자신의 사과밭에서 이 버섯 2개를 처음 발견한 조지환 씨는 이듬해 2개, 지난해 8개에 이어 올해도 지름 34cm와 5cm 크기 댕구알 버섯 2개를 발견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댕구알 버섯이 같은 자리에서 4년 연속 모습을 드러낸 건 대단히 드문 일이어서 버섯 생태와 효능에 많은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오는 11일까지 온라인 마켓의 추석 판촉전에 참가할 중소기업을 모집합니다. 선정 대상 업체는 추석 선물 세트와 가을 식품 제조업체로 이달 말부터 10월 초 추석 시즌 사이에 온라인 유명 판매망인 위메프와 지마켓, 11번가 등에서 제품을 판매하게 됩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은 선정된 업체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입점 상품 등록과 가격 할인, 광고 홍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북은 오늘 부안이 37mm, 정읍 28mm, 전주 19mm 등의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서해안 지역에는 30에서 70mm, 내륙 지역에는 10에서 5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고창 등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3도 등 31도에서 34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5, 6도가량 높아 무덥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부터 당분간 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